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재정경제부 1차관 이영일입니다. 네. 워낙 내용도 많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맞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 좀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자, 그리고 민생 경제와 지방을 도와주자, 그리고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재 성장률 반등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세제라고 해서요. 세액 공제 제도로 해서 태양광이나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것과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요새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SMR, MMR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 경제와 지방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그리고 조세 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가압 상속 공제 제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민생 경제 지방을 위해서 제가 세제 준비 많이 한 게 있는데 꼭 좀 인터뷰에 기회를 주시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 바로 부동산 세제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게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종합부동산 세제가 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 네. 부분도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좀 복잡한 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부분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시장에 보셔야 될 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제 금액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네. 시세 가격인지 공시 가격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예. 근데 지금 공시 가격은 시세 가격이 한 70% 정도로 그렇죠.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쓰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시 가격을 설명하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가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를 다 합산해서 70%를 곱한 대략입니다. 그래서 공시가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공제가 현재는 그 공시가로 12억이니까 시세로 하면 17억을 차감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 근데 네.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가로 20억, 그럼 공시가는 14억까지는 차감을 해서 그분들은 그 이하인들은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걸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20억까지 올려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에 20억. 그러니까 공시가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14억을 차감해 줍니다. 네. 그거는 1세대 1주택자에서 하게 되는데 요번에 비거주를 하게 되면 이대로 14억을 빼는 게 아니고 9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냐 비거주하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차익이 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요 공제 금액이 기본 원래 9억입니다. 공시가 9억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13억까지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그대로 뒀는데 다만 공제할 때 이번에는 아까 전에 비거주 1주택자 비거주면 9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4억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5억 부분에서는 여러 채 주택이 살고 있으니 어느 주택에 사냐에 따라서 그 비중만큼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똑같습니다. 예. 한 주택에 사면은 반을 해준다. 5억의 반, 2.5 그리고 4억을 더해서 6.5억을 차감해주는 그런 식으로 공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주용 주택 그리고 1주택지만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에서 공제가 차등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한 값에 이거를 너무 과표가 높으니 좀 줄여주자 한 건데 이거를 현재 60%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시가격에서 70%를 깎아줬고 여기서 60%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시세 한 40%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낮다. 시가 반영률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올릴 계획입니다. 원래 과거에 이걸 80%를 하다가 지금 60% 됐는데요. 80% 다 돌리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는 70%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대상 주택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80%까지 가고 나머지 1세대 1주택은 다 7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율도 통합을 했습니다. 세율을 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동일한 세율 체계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예.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세율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제하는 부분도 지금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제액에 한도를 두자 해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한도를 두고요. 네. 공제할 때도 보유할 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거주할 때만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종부세 제도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기준으로 해서 시가가 20억이면 그 20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네. 근데 20억부터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늘어난다. 줍니다. 아, 주는 건가요? 예, 20억부터 아, 30까지는 왜냐하면 기본 공제를 저희가 시가 17억에서 20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고요. 예. 20억부터 30억까지는 30억까지는 지금보다도 종부세가 준다. 줄고. 예. 그럼 그 이상 늘어나는 거 30억 초과부부터 완만하게 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시가 40억에서 50억 수준 이게 특정할 수 없는 게 각 개인별로 있는 공제율이나 연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변화가 좀 있지만 대략 40억에서 5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45억 이상, 시가 40억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상화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부세 적용이 이제는 지금은 이제 1,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 차등해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원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율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 기간 중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치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발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주택 수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가로 한 14억 되는 집이 10억 정도 공시가 되는데 14억 되는 집을 세 채를 가진 사람하고 42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진 네. 사람이 사실은 비슷한데 세율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 경우 이렇게 40억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세율이 1%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똑같이 40을 가지고 세 채를 가진 사람은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일어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총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예. 총액으로.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합계를 하고 거기서 하는데 이 세율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양도세를 보겠는데. 네. 양도세 부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 공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 장기 보유 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도 해마다 4%씩 늘고 거주를 해도 해마다 4%가 늡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든 거주하든 4% 늘게 돼서 물론 거주를 하시면 최대 80%까지 받게 되는 거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40%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 보유로 해서는 이제 공제를 늘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거주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면 1년에 8%씩 늘게 해서 최대 10년 하면 8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간 과정을 둬가지고 보유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인정해 주기로 네. 해서 중간 과정을 거쳤다가 27년은 그 과정을 거치고 28년이 되면 완전히 거주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팔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시는 거군요.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양도세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랑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세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28년부터 조금씩 중간 과정을 거쳐서 29년이 되면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제도로 변형되도록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유예 생각. 기간을 두겠다. 예. 네. 근데 이제 거주공제로 바뀌었을 때 보면 뭐 갑자기 해외로 전근을 간다든지 다른 지방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투자용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이나 직장이나 뭐 해외 이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상에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다가 1년 이상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떠나셨다 하면은 그 사유를 저희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을 거주로 본다. 예. 다만 계속 거주로 볼 수는 없으니 3년까지 인정해서 거주로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근을 가더라도 3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네. 만약에 4년짜리 전근이면 집 팔고 가라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이제 3년을 인정을 해주고 예. 나중에 정건을 끝난 다음에 다시 예. 거주를 하면 예. 거주 공제가 다시 늘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아. 거주를 다시 하게 되면 예. 또 거주 계속 누적됩니다. 거주가 예, 그래서 거주가 거주 기간이 10년 하면 누적된다. 최대 공제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는 예. 공정과세, 과세 형평이 저희 세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년간 내내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해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고치면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경우에 보시면 저희가 토론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이게 네. 이번에 종부세가 이제 정상화되면 고령자 같은 경우 소득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그럼 또 양도세가 부담되고 해결을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종부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현재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요. 현재는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납부유예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이고 10년간 거주하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본인의 소득 현금 흐름보다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소득을 살기 부담스럽다라고 할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소득과 무관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납부유예를 해드리고요. 예. 보통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은 집을 담보로 맡기게 되는데 예. 그걸 굉장히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 가입하면 또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보험료 내는 거를 저희가 세제에서 차감해 주겠다. 빼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자 가산액을 매기게 되는데 그걸 빼줘서 당장 있더라도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파시고 싶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신다면 굉장한 결단하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의 경우에는 최대 양도세의 50%를 깎아줄 겁니다. 네. 최대 5억까지 예. 내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에 3억까지 깎아줘서 지방으로 이전하실 때 대책을 저희가 좀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중과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5월부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득세율에서 20%, 30%까지 공제되는데 네. 그거를 중과를 완화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5%,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20% 되도록 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가세고 이렇게 네. 공정가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편되는 내용 중에 서민, 청년, 지방근로자 지원 같은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건가요? 질문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EITC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4,4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5,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지급액도 맞벌이 부분에 330만 원을 360만 원까지 4년 만에 최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월세와 관련해서도 월 1,0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거를 1,200까지 해서 매 연간 1,200 그러니까 월 100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5%, 17% 공제가 있는데 이거를 관계없이 다 17%까지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적 금융 IS라는 걸 저희가 상품을 도입할 때 세제를 지원할 거는데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간에는 ISA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ISA가 보통 비과세를 200만 원에 4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이번에는 전액 비과세 할 겁니다. 전액 비과세를 하고 청년분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10%까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아마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과연 오늘 이제 막 발표가 됐으니까 네.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